성경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는 저번 시간 공지한 어 지금 교육생분들도 많잖아요. 공부가 좀 되실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그 사주를 보는데 억부, 조후, 통관으로 사주를 보는데 이거를 또 뭐가 있죠? 예. 또 격국? 예, 격국. 이거에 대해서 쪼끔 더 설명해 드리고 왜 그것들이 틀렸는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원리. 솔직히 말해서 이거 원리를 잘 몰라요. 이게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그 원리를 알면은 이걸 틀렸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원리를 알면. 근데 다들 맞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억부. 아직도 제가 요새 막 인터넷에 막 그런 걸 안 쳐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억부론을 중심으로 푸시는 분들 많이 있나요? 아직도? 아직도 있나요? 역술인이 억부론을 아직도 사용한다? 이건 진짜 창피한 겁니다, 창피한 거. 예. 완전 창피한 거예요. 이 억부론은 약 한 10년 전에 유행했던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 이것 때문에 사주가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예. 굉장히 빨리 퍼져나갔어요, 억부론 때문에. 사주의 이 이론이 사주가 쪼끔 더 그 일반인들과 가까워진 이론이라고 봐야 돼요. 아직도 많죠, 유구님. 예. 아직도 좀 그래도 푸는 사람은 왜냐면 예, 바이러스 같아요. 왜 억부론 때문에 사주가 일반인들도 공부하는 데 접근을 하게 됐냐? 왜냐? 쉬워서예요. 억부론은 굉장히 쉬워요. 정말로 나이 드신 분들이나 평소에 공부를 안 했든 지능이 그렇게 높지 않든 그냥 바보도 할 수 있는 게 억부론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억부론 자체가요. 정말로 되게 쉬운 이론입니다. 그냥 덧셈 뺄셈만 할 수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주를 처음 접했는데 '어 왠지 그럴듯한 이론이고'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만 해도 알 것 같아.' 그러니깐 이게 되게 일반인들도 접근하다 보니까 그게 또 일반인들의 접근이 쉬워지면은 나쁜 게요. 그 영역이 하락합니다, 전체적으로. 예, 하락해요. 한마디로 허접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이 의사 수가 적네. 아무한테나 의사 뿌리자.' 의사 자격 시험을 확 낮춰요. 의대가 아니고도 의사가 되는 방법을 여러 개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수준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의학 수준이 떨어질 겁니다. 예, 귤귤님 맞아요. 그냥 1차 방정식에 숫자 대입하듯이 쉽게 적용 가능한 이론이에요. 머리살. 아무튼 예. 쪼끔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일단 억부론이 틀린 이유. 그냥 억부론을 한번 설명을 해야죠. 억부론은 강한 것은 약하게 쪼끔 죽이고 약한 것은 강하게 만들자예요. 그러니까 억누르고 좀 강하면 억누르고 약하면은 기운을 넣어 주자입니다. 예. 되게 그럴듯한 이론이에요. 그쵸? 보통 이제 사주 만세력을 보면은 오행이 있는데요. 이 만세력에 8 칸이잖아요. 천간 4 칸, 지지 4 칸이니까 총 8 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 8 칸의 모양은요 절대로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예. 오행은 5 개고 이게 균형을 잡으려면요 기본적으로 5 칸이었든가 사주가 5 칸이든가 10 칸이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 개수로만 판단을 하면. 그쵸? 어찌 됐든 사주는 죽어도 균형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그리고 균형을 잡히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균형을 잡히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균형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문제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얘기는 아무 데도 안 써 있어요. 균형을 잡으라는 거는. 고전이든 어디든 우리가 '사주는 무조건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라는 거는 1도 안 써 있다고요. 근데도 누군가가 이거를 좀 이야깃거리로 만든 거예요, 뭔가 이론화하면서.
킹주연님 뭐 사주에 그럼 금이 없으면 금을 채워야 한다 뭐 그런 건가요? 그거는 쪼끔 더 통관 쪽에 가까운 거고요. 여기서는 강하고 약하게 뭐 비슷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이 약하면은 금을 넣고 금이 강하면은 금을 극하는 화를 많이 넣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요한나 그 고전에 나오는 이론인가요? 아니에요. 실제로 의외로 억부는 고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고전 이론이 아니에요 억부는. 억부를 고전이라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억부는 이석영 선생이 많이 썼어요. 이석영 선생 맞나? 제가 이제 하도 막 이름들을 거론을 안 하다 보니까 예. 그분이 활동했을 때가 아니야 오래되지 않았어요. 900 한 70 년대 80 년대일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이론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사주척경 예. 사주척경. 제 사주척경. 그분의 제자도 제가 예전에 만나러 가 보고도 그랬거든요. 되게 근데 그럴듯해요 이게. 굉장히 그럴듯한 이론입니다. 그냥 얘기만 들어서는 그럴듯해요. 근데 어 중요한 거는 그 사주첩경이라는 책이 그렇게 후대에 그렇게 인정받질 못했어요. 생각보다 그 억부론이 퍼져나거 나간 거에 비해서 이 사주첩경은 생각보다 그렇게 이론의 정당화를 부여하기가 너무 어려웠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맞질 않으니까. 예. 맞질 않으니까. 이해도 쉽고 빨리 퍼져나가기도 쉽고 배우기도 쉬운데 그만큼 안 맞아요 문제가. 예. 맞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론은 맞아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예. 맞아서 증명해야 돼요. 근데 맞질 않아. 그게 가장 크게 문제였죠. 왜 맞지 않냐면 당연히 틀린 얘기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사주를 맞 이게 중도를 잡을 수 없는 거를 자꾸 '중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부터가 틀린 겁니다 그냥. 그리고 월지 중심이라고 했어요 월지 중심. 월지 중심. 예를 들어서 월지를 제일 중요시하게 봤습니다. "왜? 계절이 중요하니까."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실제로 사주에서는 계절이 중요한 건 맞아요. 예. 근데 계절이 중요하다라고 한 거와 월지가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라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에게 현혹시킨 거죠. 월지가 중요하니까 일간이랑 월지를 대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일간이 목일간이다 그러면 월지가 뭐 수나 목이다 그러면은 일간을 도와주는 오행이기 때문에 그게 힘이 약하지 않고 강하다. 그래서 중요하다. 월지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라고 하면서 이거를 이제 신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신왕하다 또는 신강하다. 근데 보통은 신왕하다라는 말을 더 많이 썼어요. 실제 신강이라는 말보다는. 실제로 사주첩경이라는 기본 이론에서는 좀 더 신왕을 좋게 보고 그다음이 약간 신강이라고 보긴 합니다. 그다음 신약이라고 하고 그다음 극신약 뭐 이렇게도 나누기도 해요. 극신강. 하여튼 그냥 막 갖다 붙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계절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게 강해야 된다, 약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그거를 중요하다라고 한 이유를 강해야 된다 뭐 이런 거랑 그냥 덧붙여서 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 말뜻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거는 되게 잘못된 이론이다. 실제로 해 보면은 다 틀리다. 다 틀려요. 그렇게 따져서 이제 사주에 식상이나 뭐 재성이나 관성이 월주에 있다. 월주에 있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월지에 식상, 재성, 관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주는 신약하다라고 봐요. 신약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재성이 월지나 월주에 강하게 있다 그러면은 신약이라고 봅니다. 제달신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제달신약. 그다음에 식상이 월지에
있거나 월주 전체에 강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상관경관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관이 없어도 식상이 너무 과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관이 월지나 월간에 있다, 월주에 강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뭐 관이 너무나 강하다, 뭐 관이 일간을 너무 극살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이론이 이제는 나중에는 안 맞거든요. 이제 맞지 않아요. 그냥 통계를 좀만 내 봐도 안 맞아 이거는. 한마디로 이걸 만든 사람은 통계도 제대로 안 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어 왜 이러지? 왜 안 맞지?' 생각을 한 거예요. 안 맞는 게 실제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통계를 좀 해 보면. 그다음에 이제 종격이라는 얘기를 이제 넣습니다. 아 사주에 오히려 재성이 너무 많다, 월주에. 그럼 재를 종해서 오히려 부자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관이 너무 많다. 아 관으로 종격이 됐구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종격인지 아닌지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예.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많다 적다로 그 많다 적다도 되게 주관적으로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재성이 많아. 근데 딱 보면 돈이 없대. 아 그러면 쟤로 종을 못 했네. 그럼 거지사죠. 쟤 탓이냐. 재성이 많아. 근데 부자야. 아 그러면 쟤로 종했습니다. 종격이네요.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한마디로 그냥 갖다 끼워 맞춘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론에서는 대운에서 내가 실제 재성이 많은데 월주에 재성이 많은데 월지에도 대운에서 이제 보통 비겁이나 인수운이 들어오면은 '아 이제 드디어 신왕해졌다. 신강해졌다.'라고 생각해서 그다음에 사주나 운이 좋아져요. 그다음 좋은 운이에요. 용신운이에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운까지도 그렇게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대운이라든가 세운이라든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그냥 한마디로 다 퉁쳐 버리는 게 이 억부론입니다. 불과 짧은 시간에 이제 억부를 다 배우셨죠? 완전 틀립니다. 예. 이거는 이제 되게 그럴듯해요. 초보자들이 듣기에도 되게 그럴듯하고 되게 쉬운 이론이란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배우기가 되게 쉬웠어요. 보통 한 이것 때문에 60-70대 분들이 접근성이 너무 용이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사주를 접한 게. 처음부터 사주 이론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접근을 못 해요. 제가 실제 방송에서는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고 쉬운 부분만을 설명하는 거지만 막상 제 졸업반 수업이나 뭐 더 단계로 넘어가면요. 사실은 못 배워요. 절대 못 배웁니다. 기초부터 이렇게 난이도를 쪼금씩 높여가니까 뒤에 졸업반에서 그 어려운 수업을 배울 수 있는 거지 갑자기 던져 놓으면요 아예 못 배웁니다. 네. 그 이론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사주첩경에 나옵니다. 고 이석영 선생이 정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실제 그분은 저도 뭐 그분의 제자도 그렇게 활약하는 사람도 사실은 없고 대부분의 제자도 거의 남아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틀린 잘 못 보니까. 예 문제가. 그리고 어 그 배우는데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짧은 굉장히 짧은. 예. 불과 어떠한 자료를 입수해서 한두 달만 완전히 0 에서 시작해서 한두 달이면 사주를 도사인 척 풀 수 있는 그렇게 풀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론이죠. 이제 아마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러 다니시면은 대부분 이걸로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옆수린들도 뭐 눈치를 채죠. 예. 아 밝은 햇살님 안녕하세요. 예. 옆수린들도 눈치를 챕니다. '아 이게 틀린 이론이구나.'라고 눈치를 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저거예요. 그 조후론. 근데 조후는 쪼끔 더 예전에도 있었다고 봐요. 예. 조후는 예전에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조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계절을 맞추자. 따뜻한 게 좋다. 사람의 체온은 기본적으로 36.5 도니까. 근데 사실 36도 엄청 더운 온도거든요. 그 사람이 좀 더 살기 좋은 온도를 사주에 가지고 있으면 '더 살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이거를 더 이론화하기 좋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조후론의 명분을 되게 좋게 만들었죠. 한난조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춥거나 덥거나 아니면은 습하거나 건조하거나 이걸로 중간에 이제 좀 살 만한 온도와 습도를 맞추자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주에 불이 많으면 뭐 비슷해요 근데. 물이 많은 게 좋고 뭐 물이 많으면 불이 있는 게 좋다 뭐 이런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도찐개찐이에요. 도찐개찐. 완전 도찐개찐입니다 그냥. 예. 도찐개찐. 한마디로 그냥 안 맞다. 전혀 안 맞습니다 이것도. 예. 그래서 업부와 조후를 같이 좀 애매하게 보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섞어 놓으니까 오히려 조화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이론을 서로 일부 좀 트러블도 나는 이론이거든요 생각보다. 일부 약간씩 트러블이 나기도 해요. 그 이론을 좀 섞어서 보려니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업부나 조후를 맞다고 생각한 사람이 이 이론도 잘 섞겠어요? 한마디로 잘 못 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역술인들이 또 이제 생각을 해낸 겁니다. 예. 탁 무릎을 딱 쳤어. 업부랑 조후는 너무 쉬운 것 같아.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너무 쉬운 것 같아. 쉬우니까 뭔가 이론이 아닌 것 같아. 그렇잖아요. 이 사주라는 거는 되게 어려운 건데 뭔가 '쉬우면 이상해.'라고 생각해서 격국론이란 걸 또 부상을 시킵니다. 격국론은 실제로 유행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격국론은 유행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5 년? 네. 15년 전에 좀 부상한 것 같고 한 10년 전부터 좀 더 유행을 친 것 같아요. 15년 좀 안 됐을까요? 그래서 한 그때쯤부터 막 유행이 이제 부상을 했는데 격국론은 뭐냐면 또 쉽습니다. 예. 또 쉬워요. 뭐냐면 월지를 이제 또 괴롭혀 자꾸. 그놈의 또 월지를 또 괴롭혀요. 예. 여기 또 김한별님의 전지혁 아가씨 출장이야 대박. 이거 뭐야? 아.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제가 이 목이 말라서 잠깐 쉬는 김에 예 물 좀 가져오겠습니다. 끊어진 김에. 예. 아. 여기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로또 1등 되는 사주 따로 있나요?" 이 질문은 제가 이 라이브 방송하면서 한 억 번 억 번 듣고 억 번 설명한 것 같아요.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명리학도 진화를 하는데요. 중요한 건 좀 똑바로 진화가 안 돼요. 예. 똑바로 진화가 안 됩니다. 왜냐면 실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깐 억부나 조후를 통해서 너무 좀 이론화를 너무 쉽게 만드는 바람에 이제 능력 안 되고 그냥 솔직히 저같이 명리에 좀 타고난 사람이 아닌 그냥 하나의 먹고 사는 도구로 전락을 해 버린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이걸로 해 가지고 생계 유지 뭐
할아버지들이 그냥 나이 드셔 가지고 이걸로 그냥 직업을 하려고 이거 하면은 그냥 몇만 원이라도 벌어 막 이런 수준으로 돼 버렸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정립하고 이제 제 교육생분들은 진짜 뛰어나신 분들이 많거든요. 뭐 사주도 좋고 사회 각계층에서도 좀 능력 좋으신 분들이 그래도 배우시니까 훨씬 더 뭔가 좀 다르죠. 예. 더욱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이제 교육생분들과 제자분들이 더 해 가지고 더 발전시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격국론을 얘기해 드릴게요. 격국론도 이거를 쪼끔 더 복잡하게 만든 것뿐이에요. 쪼끔 더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쪼끔 더 이제 공식스럽게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사주를 자꾸 공식화하려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왜 사주를 자꾸 공식화하려고 할까요? 공식으로. 이 사주를 자꾸 공식으로 만들려는 이유가 이 학자로서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예. 두려워하는 거예요. 본인이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습니다. 예. 푸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냐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그 말 한마디가 되게 실제 역술인의 말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인수형 사주들이라서 그래요. 이게 책임은 지기 싫고 뭔가 책으로서 이론화를 하면은 내 잘못을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가끔 의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논문에 나왔다. 일단 제일 그 솔직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활인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하면은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예. 어디 책에 나왔는데 인용구를 쓰는 거. 예. 제일 하면 안 되는 창피한 겁니다 그거는. 예. 그 왜 창피한 거냐면 아니 그 책이 맞았는지 틀린지도 본인은 검증도 안 하고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제일 허접한 거라고 봐요. 그런 식으로 인용구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책임을. 예를 들어서 "내가 억부가 틀렸어."라고 하면은 억부를 틀린 채로 푸는 본인의 잘못이에요. 예. 근데 억부 이론이 잘못됐으니까 난 책임이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장난이죠. 의사들이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됐어. 나는 이 책에 나온 대로 했는데 사람이 죽었네." 막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거를 하기 전에 좀 연습을 많이 하든 검증을 해 봐야지 그거를 해 놓고 "사람이 죽었네."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 자체가. 그쵸? 그래서 자꾸 본인의 책임을 쪼끔 덜 수 있는 이론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격국론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월지에 이거 또 월지를 또 봐요. 월지에 재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월지에 재성이 있어요. 근데 천간 어딘가에 특히나 월간을 좀 더 좋게 보죠, 월간 중심으로. 월간이나 뭐 다른 데를 또 봐서 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좀 더 월지에 화가 있는데 딴 데 연간에 있어도 돼요. 연간에도 재성이 있다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은 뭐 재성격이다. 뭐 관성이 있으면 관격이다. 뭐 인수가 있으면 인수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지에 있는 게 천간에 투철했을 때 투철하다는 천간에 어디라도 나왔을 때 '그 기운이 강해진다.'라고 해서 '이 사람의 중심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격국론입니다. 예. 한마디로 이것도 허접한 공식대기예요. 근데 이제 용어들을 좀 더 그럴듯하게 어렵게 만든 겁니다. 예. 보면은 아주 단순한 이론인데 용어를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요. 왜냐면 용어가 어려워야 사기치기 좋거든요. 그래서 사주를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사주를 어디서 뭐 보거나 읽거나 공부를 할 때 어려운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본인이 어려운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요. 본인이 이해가 안 되니까 상대방도 나한테 질문을 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커버 치는 겁니다 그게. 예. 유시민 작가님도 얘기를 했죠. "어려운 용어를 쓰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맞아요. 진짜 맞는 말입니다. 예. 상대방을 이해를 못 시키는 거는 사기꾼이야. 그 상대방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격국론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섞어요. 예. 왜냐면 격국론 자체를 이제 또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또 은근히 허접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말도 안 돼. 월지에 있는 게 뭐 천간에 투철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그 사주가. 그러니까 원리가 없어요 원리가. 그냥 '아 공식대기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지 원리가 없어요 원리가. 근본 원리가 중요하거든요 사주라는 거는. 차쌤은 근본 원리가 당연하죠. 제가 가장 근본 원리로 삼는 거는 생극제화와 음양오행입니다. 음양 정말 중요해요 음양. 근데 이 이론들의 기본 보시면 봐봐요. 억부, 조후, 격구, 음양에 대한 부분은 되게 많이 없어요. 음양은 없습니다. 실제로 사주에서 음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음양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 음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접근을 잘못한 거죠. 예. 접근을 잘못했습니다. 제 교육생분들은 아실 거예요. 음양에 대해서 되게 좀 다른 식으로 음양이 다르게 표현되고 중요하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예. 근데 이 이론들에는 음양이 없다. 그리고 통관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통관은 약간 용신이라고 봐요. 통관용신이라는 용어를 써요. 통관용신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목화토금수가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하는데 목이랑 토는 있는데 화가 없어 중간에. 그래서 이게 끊겨 있네. 통하지가 않고 사주가. 근데 이제 그다음에 화대운이 들어오면은 사주의 기운이 통하게 되니까 좋을 거야라고 하는 게 이제 통관용신으로 쓰는 건데 사실 이것도 맞지를 않습니다. 예. 맞질 않아요.